안녕하세요. 재경입니다. 오늘은 추명가 35번째 구절부터 38번째 구절까지 한번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35번째 구절입니다. 재성봉공 백호살은 형제 수의 흉사 있고 비견겁의 형 백호는 자매 형제 혈광사라. 백호살 얘기 또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백호살 자체가 아니라 가족 관계입니다. 위의 구절부터 설명드릴게요. 재성봉공 백호살, 그러니까 재성이 공망되었고 게다가 백호살까지 맞았다라고 하면 형제수, 그러니까 형수 제수에게 흉사가 있다 이 말이죠. 형수 제수는 나의 형이나 나의 동생의 남동생의 아내를 뜻하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정의를 해놨는데요. 재성은 가족적으로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 고모, 숙부, 백부 다 포함되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 재성은 또 나의 아내도 돼요. 그러면 아내의 형제, 아내, 처남, 처제 해당되죠. 그리고 재성은 내 형제의 아내들도 돼요. 그러니까 형수도 재성이고 제수도 재성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성이라고 한다면 재성은 시어머니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성 입장에서 관살은 나의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관살을 만드는 거는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 관살 남편을 만들었으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재성이 시어머니도 되는 겁니다. 이 윗구절 같은 경우에 재성봉공 백호살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버지, 고모, 숙부, 백부, 아내, 처남, 처제, 형수, 제수, 시어머니까지 다 이 백호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명가 35번째 구절에서는 형제수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 구절 볼게요. 비견겁의 형 백호. 비견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의 형제 자매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견겁이 백호를 맞았다. 그러면 일단 가장 1차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건 나죠. 그 다음에 자매, 나의 자매, 그리고 나의 형제까지도 백호살에 해당하는 겁니다. 백호살의 증상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혈광사 한다 라고 말을 하고요. 사실 이런 것은 다른 물상 대체를 통해서 많이 해소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이 비견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비견겁을 비겁이라고 하죠. 비견겁제. 일단은 내가 이제 비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친구, 그 다음에 나의 형제, 자매 다 이제 비견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처의 남자친구도 나한테는 비견겁이에요. 나의 경쟁자 혹은 나의 동료 이 급은 다 비견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처의 남자친구도 비견겁에 해당하고 혹은 내 아내의 숨겨둔 애인도 비견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구절 비견겁의 형백호의 자매 형제 혈광사라고 한 부분은요. 나도 포함되고 자매 형제도 포함되고 혹은 전처의 남자친구도 해당되고 전처의 외정을 둔 남자도 해당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추명가 35번째 구절은 주로 백호살에 대한 얘기였고요. 36번째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견겁의 정편제는 형제지간 재취 있고 비견겁의 상식다는 자매 과부 서름이다. 자, 먼저 위에 구절 볼게요. 비견겁의 정편제는 요 말은요. 사주에 비견겁이 있고 게다가 정편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비견겁의 정편제는 비견겁제, 정제편제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제지간 재취 있고 이 말은 나의 형제, 나의 형이나 동생에게 재취가 있다. 2번 결혼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나의 형제는 비견겁이 될 것이고요. 나의 형제가 새로 만난 이성은 정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자에 비견겁과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다 이러면은 나 포함 나의 형제 모두 다 결혼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연을 둘 수도 있다. 뭐 현대적인 의미에는 결혼 안 하고 다양한 연애사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아래 구절 보겠습니다. 비견겁의 상식다는 자매 과부 서름이다. 이 경우는 여자 형제, 즉 자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간이 생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동일한 경우를 식신이라고 하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상이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자매가 과부 서름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식상은요. 식신과 상관은 관살을 극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주에 식신과 상관이 많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식신과 상관은 관살을 강하게 극할 거 아니에요? 관살이 상하겠죠. 이 경우처럼 내 자매의 관살이 상처를 입는 거죠. 상처를 입게 되면 그 현상은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예가 내 자매의 남편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다만 이제 공부 차원에서 안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내 팔자에 비견겁의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으면 남자 형제들 모두 이성 관계가 복잡해지고 내 팔자에 비견겁의 식상이 아주 많다. 그러면 내 여자 형제 남편이 상처를 받고 손상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요 내용 자체는 간단한데 이제 가족 관계를 좀 폭넓게 읽는 어떤 시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명가 37번째 구절로 한번 가볼게요. 관살 백호 상식다는 그 매부가 혈광사요. 정편제가 백호살은 처남 형제 비명이다. 가족 관계가 더 복잡해졌죠. 위에 구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살 백호 상식다는 내 관살이 백호를 맞고 사주에 식상이 많다. 그러면 관살이 백호에 상했죠. 식상에 의해서 손상당했죠. 내가 만약에 남자인데 나에게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의 남편이 관살이잖아요. 내 사주에서. 그러니까 내 여자 형제의 남편이 혈광사한다는 것이죠. 아래 구절 볼게요. 아래 구절은 정편제가 백호살은 처남 형제 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남자라고 한다면 나의 아내, 곧 나의 아내의 형제, 이게 다 정편제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편제가 백호살을 맞았다는 것은 1번 피해자는 당연히 나의 아내가 될 거예요. 근데 아내를 제외하고 보면 아내의 남자 형제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 사주에 정편제가 백호살을 맞았는데 내 아내의 형제들이 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만 파악되면 쉽죠.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나의 여자 형제의 남편은 내 입장에선 관살인 거예요. 그 관살이 백호에 맞았어요. 게다가 식상이 강해요. 그러면 내 매부가 크게 손상당하는 얘기죠. 원래 관살은 나의 외할머니도 뜻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명가 37번째 구절의 윗부분은 외할머니가 백호의 흉의에 해당한다고도 읽을 수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인데. 그러면 내 아이도 관살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도 백호의 흉의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확장시키면서 내 팔자에 나와 있는 신살이 어디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지 지금 탐구해보는 구절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추명가 38번째 구절 한번 볼게요. 정편제가 혼잡하니 자매 시모 두 분이요. 비견겁이 무관살은 그 자매가 냉방일세. 자, 이제는 내 자매의 시어머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거죠. 내 여자 형제가 극하는 것은
내 여자 형제의 남편, 내 여자 형제의 관살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재성은 관살을 생하니까 여자 입장에서 재성은 시어머니도 되죠. 그런데 네팔자에서 정편제가 혼잡돼 있다 이 말은 내 자매의 시어머니가 두 분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자매로 가지 않고 내 사주에 한정돼서 본다면 내가 여러 여자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혹은 내 남자 형제들이 여러 여성과 인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아까 위에 구절에서 재취한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여러 번 장가간다 이런 말 있었죠. 자, 아래 구절도 볼게요. 비견겁이 무관살은 그 자매가 냉방일세. 자, 비견겁이 관살이 없다라는 거는 여성 입장에서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팔자에 관살이 없다, 남편이 없다 라고 한다면 나는 남자니까 남편으로 읽지 않고 나의 자매가 있다면 그 자매에게 남편이 없다. 그런데 실제 남편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거야 뭐 인연 따라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다만 요 구절에서는 그 자매가 결혼을 안 한다, 남편이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 냉방이다. 차가운 방에서 잔다. 이 말은 남편이 있어도 정이 두텁지 않다, 고독하다 이런 말입니다. 전달됐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추명가 35번째에서부터 38번째까지 속도감 있게 읽어봤어요. 이렇게 속도감 있게 읽은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백호살이다, 뭐 관살이 혼잡됐다, 재성이 혼잡됐다 이럴 때 일어나는 일들은 정해져 있는데 가족관계가 확장되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안내 드렸는데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